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 심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심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단톡방이나 개인톡으로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여러분도 이제는 좀 주식 투자하시면 알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제 많이 느끼시잖아요. 이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심리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좀 어떠신가요? 이 주식 투자하면서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아시지 않나요? 네, 심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심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심리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매수는 기술이라도 매도는 심리가 좌지우지함. 뭐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면서 이 심리적인 부분 중에 가장 조금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오렌지 튜브님 말씀하시는 게 맞죠.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죠. 원칙, 그것도 맞는. 그게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하부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믿음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쉽게 뭐 원칙,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믿음이란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뭐 흔들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쵸? 내가 산 주식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 이 종목이 올라갈 거란 걸 알아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실제로 뭐 이거는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 모 신약 회사 있잖아요. 뭐 이건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신약 제약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뭐 하면서 그 이제 내부적인 그 내용을 안 거죠. 신약 개발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한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밖으로 나오기 전에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선취매라고 해서 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주식을 매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정보가 아직 나간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주식에 대해서 이게 신약이 완성이 되었고 이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고 시장에서는 그게 풀려있지 않으니까 주식이 막 요동을 쳤다고 해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많이 내려오고 막 급등급락의 뭐 연속이겠죠. 이게 신약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이번에 헬릭스미스? 뭐 이 종목이라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이런 급락도 나오고 이렇게 또 급등도 나오고 하여튼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거기서 매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매수를 했는데 급락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급락이 나왔는데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서 이 종목에 신약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종목을 더 샀대요. 내려왔을 때.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이 종목이 이제 신약이 발표가 한 달 뒤였나? 몇 주였나? 한 달 뒤에 발표가 되고 이제 주식이 급등을 해서 수익을 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은 아닌데 헬릭스미스에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이 종목을 뭘 믿고 어떻게 더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내려왔다가 이렇게 더 추가로 상승해서 몇백 프로 수익을 냈다고 들었거든요. 한 700%였나? 뭐 그 정도 수익을 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이 사람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쵸?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은 사실 심리적으로 이 사람도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개인들이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안 흔들린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도 많이 흔들렸는데 그런 거를 더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 믿음 때문이죠. 이 종목이 올라올 것이라는 믿음, 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도 흔들리지도 않고 더 살 수 있었던 거죠.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근데 뭐 이 사람은 이제 정보를 통해서 그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뭐 뉴스 나오는 걸 통해서, 뭐 사실 뉴스는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결국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예요. 뭐 이거를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 너무 또 많이 들어보셨고 저도 많이 했던 얘기고, 결국 이 공부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패턴. 이 일정한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 이유는 주식을 좌지우지 하는 사람, 하는 게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뭐 되게 비슷한 패턴들이 나와요. 근데 이 패턴을 알려면은 결국 공부를 해야겠죠. 지금 뭐 주식을 잘 하시고 수익 내시는 분들은 뭐 공부를 통해서건 뭐 어떻게 통해서든 이 패턴을 알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주식 잘 하시는 분들, 뭐 손절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 뭐 떨어져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라는 건 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내려오면 더 좋아. 이거 올라갈 건데 지금 니네들이 왜 이런 패턴을 보이는지 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면 더 매수를 하던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패턴을 찾는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이 종목이 올라간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가지면은 결국 심리 흔들릴 이유가 크게 없죠. 뭐 매도적인 부분에 가서는 조금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매도적인 부분은 조금 뭐 많이 흔들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건 매수적인 부분이죠. 수익이 나기 전까지의 심리예요. 수익이 나기 전까지에는 이런 종목에 대해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신뢰가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매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뭐 들어보면은 왜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엄청 드물어요. 뭐 단톡방에서 뭐 물어보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에게 이 종목을 왜 샀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아니면 뭐 누가 이야기를 해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 종목이 오를 거라는 신뢰를 어떻게 갖고 있냐고요. 그 지인이 지금 은행이나 뭐 증권사 이런 데에서도 확실하지도 않은데 지인이 들었다는 소문, 그 소문의 출처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연구원처럼 내가 직접 개발을 해서 그런 거면 아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누가 이거 오른데 이렇게 사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신뢰가 될 수 있고, 사실 주식이란 게 파동이 있어요. 뭐 헬릭스미스든 뭐 현대약품이든 뭐 종목을 보시면은 뭐 주가가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만큼도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종목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다, 여기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잘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다, 근데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을 때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겠냐고. 이걸 확신이 없으면은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죠. 흔들리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후에 종목은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등도 나오고, 지금 이건 뭐 시간에 올라와 있죠. 현대약품은.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에 이런 주가를 샀을 때 주가는 뭐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하락을 버티기 위해서는 종목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신뢰, 뭐 믿음 이런 거. 여러분이 이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고요. 수익이 주식으로 수익을 한 번 낸 사람 한 번? 아니 뭐 자주 내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선택에 대해서 믿음. 아, 이 종목이 더 올라가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 내가 이거 패턴을 봐서 이미 나는 이게 올라간다는 패턴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보고 경험을 하고 수익 내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 경험치가 계속 쌓여서 그게 이 종목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뭐 종목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단톡방에서 상담을 하시잖아요. 근데 계속 물어보세요. 한 분, 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뭐 이름을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뭐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 계속 하는데 공통점이 없어요. 공통점. 주식을 매수하는데 기준이 없다는 거죠. 뭐 공통점이 없다는 거는. 어떤 거는 정말 돌파 매매를 물어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정말 바닥에 있고 역배열에 있는 이런 종목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이런 두 가지 종목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공통점이 없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해드리거나 뭘 골라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종목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 당연히 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내 기준이 어떤지, 내 기준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공통점이 없는 종목 두 개를 가져와서 물어보면은 저는 뭐 그냥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고 막 한 분이 비슷한 종목을 두 개를 가지고 오는데 이 종목이 왜 안 오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떤 기준이 이 기준이 좀 다르게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강의에서도 얘기를 한 게 뭐 이전에 말씀드린 엄청 높이 올라간 종목을 선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여기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여기서 투자해서 물려놓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를 하지 말라 이렇게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대해서. 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공통점이 없는 종목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냥 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그 뭐 공부적인 부분에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적이죠. 그래서 뭐 종목을 먼저 물어보시기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기준을 세워보세요. 뭐 제가 조금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나는 정배열에 있는 종목만 투자를 할 거야. 아니면은 뭐 역배열에 완전히 저점 찍힌 종목을 길게 가져가려고 투자를 할 거야. 와 같은 이런 기초적인 한번 가정을 세워두고서는 한번 매매를 해보고 종목을 찾아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보는 눈이 달라지실 거고 이렇게 하셔야 공부하시는데 좀 더 쉬워요. 가정을 세워두고 이 가정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종목 투자를 바로 하시기보다는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이 맞는지 아닌지 이 종목에서는 상승이 나오는데 저 종목에서 왜 상승이 안 나오는지 그걸 알면은 그 종목 두 개의 차이점을 골라서 그걸 수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통해서 기준을 만드셔야 되고 그 기준이 수익이 나는 종목이 한 번 나고 두 번 나고 세 번 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크게 할 게 없어요. 왜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경험해봤고 이런 종목은 무조건 올라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거는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이런 심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드릴 게 여러분이 뭐 진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준을 잘 세우셔서 수익을 내시는 분이 있는데 심리가 정말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경우에도. 어떤 경우냐? 이제 남들이 수익 내는 거 보게 되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남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유튜브에서 보면 진짜 뭐 리노님 여러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 그러시는 분들 수익률이 뭐 한 달에 하루에 막 몇 천만 원, 3천만 원, 막 4천만 원 이렇게 버는데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의 뭐 매매법을 막 계속 파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게 사실
좀 잘 힘들죠. 어느 정도 부분적인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을 따라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수익이 잘 나는 방법인데 많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단톡방에서 수익 나는 걸 안 올리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남이 수익 나는 거를 보여주면은 조금 다른 매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흔들리시고 내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닌데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끌리는 건 단타예요. 단타로 매일매일 수익 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엄청 많이 끌릴 수밖에 없는데, 뭐 그게 단타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계속 부러워하고 뭐 계속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뭐 단타로 수익 내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익 나시는 방법인데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뭐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금 심리가 정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최근에 그랬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도 뭐 유튜버로 더 잘 되시는 분들 보니까 조금 저 부분도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결국엔 좀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네, 그때 저는 좀 심리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제 종목, 제 기준을 가지고도 수익도 많이 나고 하고 있는데 조금, 그래서 여러분이 남이랑 내가 수익이 나고 있는 기준이 있다면은 남과 비교는 조금 덜 하는 게 흔들리지 않고 롱런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해요. 또 심리가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기준이 아무리 맞아도 시장이 무너지면은 진짜 심리가 좀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내가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을 선택을 했다. 근데 그래도 그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뭐 여러분도 이번에 경험을 많이 해봤겠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장에서는 뭐 조금만 원래 5% 올라가는 종목들도 막 20% 30%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급락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종목들이 가야 될 것도 안 가고 더 못 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수의 영향을 항상 조금 간과할 수가 없어요. 뭐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확률적으로 좀 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심리적으로 이런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안 흔들리기 위해서는 좀 현금 확보, 결국 계좌 관리의 부분이죠. 현금 확보를 꼭 하고 계셔야 그냥 좋은 것 같아요. 현금을 갖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종목이 투자가 되어 있어서 손실이 나도 내려오네. 그럼 뭐 물 타서 나오지 라는 이런 생각 하고선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보시면은 이게 지수가 언제야? 이번 8월달 저점을 찍었죠. 8월달에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 나왔어요. 근데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자돼서 마이너스 된 종목들 물 타고 뭐 지수 상승할 때 이런 수익은 이게 꽤 높은 수익이거든요. 여기 뭐 저점은 아니라 여기 부분에서 탔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까지만 올라오는데도 한 3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냥 지수가 내려갔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30%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이거는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 뭐 일단 심플하게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면은 심리가 좀 많이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항상 현금 관리는 뭐 당연히 투자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심리적인 부분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현금은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조금 더 마무리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주식에서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 부분 중에서 매수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종목을 매수해서 그 종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종목이 무조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에 접근을 해봤을 때 이 종목들이 한 번 수익 나고 두 번 수익 나고 계속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을 거고, 주식을 매수하실 때 많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그 기준을, 수익 나는 기준을 갖고 찾았을 때 이걸 결국 남이랑 계속해서 비교하고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저 사람은 저렇게 버는데 내 기준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수익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평가라기보다는 절대평가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 비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게 아니라 결국 그냥 수익만 내면은 다 잘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굳이 비교하시지 마시고 자신의 기준을 좀 더 다듬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조금 노력을 하심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은 한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투자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 가장 크게는 단타랑 이제 중장기로 나뉘겠죠. 제가 뭐 이건 이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투자 방향은 단타랑 중장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둘의 메커니즘 자체가 조금 다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틀은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력이 들어와서 그 주가를 올려주기 전까지 그거를 파악해서 매매를 한다 라는 거는 조금 비슷해요. 근데 좀 세부적인 디테일이 좀 다르거든요. 단타랑 중장기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 중장기도 수급이 중요하겠지만 뭐 사실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 분봉을 보고선 매매하시진 않잖아요.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 분봉을 매매하고 분봉을 보고 매매하지는 않는데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분봉을 보고 매매를 해야겠죠. 분봉을 보고 매매해야 되고 그날 들어오는 수급 뭐 그날 들어오는 수급의 힘이나 뭐 이런 걸 보고서는 조금 매매를 해야 돼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호가창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근데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장기 투자를 하면은 굳이 뭐 그런 뭐 호가창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뭐 엄청 중요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저도 뭐 지금 중장기 투자라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호가창을 뭐 크게 보지는 않고 있고 뭐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보고 있어요. 막 크게 엄청 보고 있지는 않고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메커니즘적으로 단타랑 중장기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방향을 정하실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일단 찾으셔야겠죠. 뭐 단타를 하고 싶다. 상황이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일단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단타인지 중장기인지 먼저 조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이후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단타 하실 분들은 정말 전업투자 아니고서는 직장인이 단타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조금 봐요.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직장인 투자자가 MTS만 가지고서는 단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직장인 투자자가 중장기는 하기에는 좀 더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들고 뭐 입장을 바꾸면 전업 투자자가 사실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뭐 이거는 기준이 좀 다를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뭐 5억 뭐 몇 억씩 굴리는 분들은 그렇게 중장기 투자로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는 뭐 1억 미만에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중장기 투자만을 통해서 전업을 한다? 뭐 할 수야 있겠지만 조금 극소수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이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전업 투자자분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내서 그걸 생활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러함에도 내가 이걸 꼭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부분적인 부분에서 일단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고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타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 사실 제 강의가 엄청 큰 도움이 되거나 이러진 않죠. 사실 저는 중장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투자 방향이 어떤 건지 단타인지 중장기인지 아니면 뭐 기술적 분석인지 기본적 분석인지 이거부터 설정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기준을 세우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한두 번 수익 내는 것도 당연히 뭐 좋죠. 엄청 큰 수익을 한두 번 내는 것도 좋은데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주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계속해서 벌다가 결국에 한 방에 다 날리는 그런 게 많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 수익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이런 투자 방향을 결정하시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단톡방에서도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다. 내가 수익을 내는 데까지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짧게 하고 막 상한가도 뭐 오늘도 상한가도 나온 종목도 있고 내일도 상한가 나온 종목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나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런 약간 뉘앙스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식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도 하고 결국 수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기간 짧고 가장 큰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사실 큰 수익은 기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시면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수익을 내는 데 맞춰야지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내겠다. 이거는 조금 욕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1차원적인 부분은 주식으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함이다. 수익을 내기 위함이다 라는 거를 꼭 잊지 마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